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6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64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심 있는 내용으로 뉴스 원고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뉴스를 쓰기 전에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알리려는 내용을 취재를 합니다. 이제 현장에 다녀보면서 직접 사람들과 면담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관련된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뉴스 원고를 씁니다. 자, 보통 기자가 직접 원고를 씁니다. 네 번째, 취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뉴스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합니다. 자, 이때는 촬영하거나 편집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진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뉴스로 보도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기자분이 뉴스를 만들고 또 보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살펴봅시다. MBC에서 왔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 새벽 4시가 되자 청소 인력 40여 명이 새벽 4시가 되자 청소 인력 40여 명이 한번 한국의 마지막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람이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앵커 스탠바이. 앵커 컷. 피서지 버려진 양심을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피서객으로 붐빕니다. 네, 기자분께서 생생한 이 현장의 모습을 담느라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뉴스 영상이지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럼 한 장 옆으로 넘겨봅시다. 265쪽, 그림 가부터 라는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하고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뉴스 주제를 빈칸에 써봅시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들을 모두 뉴스 주제로 알맞습니다. 첫 번째,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뉴스의 주제는 무엇이 적당할까요?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주제가 되면 되겠죠?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러한 생활 정보도 뉴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독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주제는 독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다음,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네, 주제는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노는 방법. 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뉴스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지우개 친구,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봐. 친구들에게 알려주기에 가치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 한 장 넘겨볼까요? 266쪽 3번, 자신이 만들고 싶은 뉴스의 주제를 정하고 어떤 관점으로 뉴스를 만들고 싶은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친구의 말을 읽어봅시다. 나는 갈수록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뉴스를 만들고 싶어. 한 해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해결책도 함께 제시할 거야.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정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문제가 있죠. 환경 문제도 되겠고, 또 학교 폭력 문제, 또 요즘에 코로나19 관련 문제, 또 교통안전 문제 등등등등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겪었던 문제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뉴스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뉴스 주제를 여기에 정해서 한번 써볼까요? 네, 선생님은 앞에 나왔었던 여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 네, 이걸 주제로 한번 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아래를 볼게요. 취재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 이 주제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정보들을 취재를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 통계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지 안전 수칙 같은 것들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조사하는 방법은요, 직접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와 면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과 면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취재 기간과 취재할 사람 그리고 기타 계획들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세요. 자, 이렇게 취재 계획을 잘 세워봤다면 이제는 취재를 해보고 그 다음 뉴스 원고를 써볼 겁니다. 267쪽에 부침 3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뉴스의 짜임 기억나시죠? 진행자의 도입, 기자의 보도, 마지막 기자의 마무리, 이렇게 뉴스가 짜여지는데요. 자,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다시 복습해 볼까요? 우선 진행자의 도입 부분에서는 보도할 내용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보도할 주제를 요약해서 안내합니다. 기자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땡땡땡 기자 나와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기자가 이걸 받아서 보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할 때에는 자, 우리가 타당성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잘 배웠죠? 첫 번째,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생각해보고, 두 번째, 또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뉴스의 관점을 자료가 잘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출처가 명확한지 등을 생각하면서 기자의 보도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자의 마무리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뉴스 원고를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예시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진행자의 도입.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와 운전자가 모두 교통안전수칙을 지켜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땡땡땡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 보도 내용은 유도하는 내용이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약하고 안내하는 분 있고, 기자도 소개하고, 내용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기자의 보도를 볼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5,435건입니다. 그중 부상자 수는 5,667명, 사망자 수는 68명에 달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즉, 학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길을 건너는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어떻게 하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네요. 최근 9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시간대와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자,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음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가 출처가 명확한가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출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봅시다. 먼저 어린이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방어보행 3원칙,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를 기억하세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도 신호를 위반하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건너지 않고 좌우를 살핀 뒤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건넙니다. 건널 때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넙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노란색일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횡단보도의 우측 끝으로 건너야 차량과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등을 하지 않습니다. 무단 횡단은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이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차가 일시정지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를 유발하므로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다니는 길이더라도 사방을 잘 살피며 안전운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자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치 있고 중요한 내용을 주제로 정했나요? 네, 맞는 것 같고, 또 뉴스의 관점과 이 보도의 내용이 관련이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수칙을 지키자라는 내용과 여기 보도 내용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관점을 자료가 뒷받침하나요? 네, 여기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뒷받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전문가 면담이나 어린이 면담 같은 것들이 빠져 있어서 자료가 조금 더 보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료 출처는 잘 밝혀져 있나요? 네, 여기 잘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볼게요. 이렇게 어린이와 운전자가 모두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어린이가 보호받는 구역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땡땡땡 뉴스의 땡땡땡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다시 넘겨볼게요. 자, 267쪽 자신이 쓴 뉴스 원고를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쓴 뉴스 원고를 옆에다가 다시 보면서 해당 내용이 잘 되었는지 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진행자의 도입에서는 뉴스에서 보도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네, 확인해 보시고, 기자의 보도에서는 면담한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했다. 네, 선생님은 이 면담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잘함 정도로만 해볼게요. 다음, 기자의 마무리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강조한다.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를 활용한다. 네,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자, 아래 볼게요. 자신이 쓴 뉴스 원고에서 고쳐야 할 점을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모호한 표현을 지우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어. 자, 예를 들면 모호한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뭐뭐인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뭐 대략, 약간,
또는 아주 많이, 정확한 수치가 없이 이렇게 형용사로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호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겠어. 혹시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로서 가치 있는 내용인지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도록 뉴스 원고를 구성했는지 잘 살펴야 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해서 또 보충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보충할 자료가 있으면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책 선생님입니다. 뉴스 원고는 뉴스를 보는 사람을 고려해서 써야 해요. 어려운 말은 쉽게 풀어서 말하듯이 써요.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뉴스 원고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뉴스 원고를 직접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